악력은 건강에 있어서나 체력에 있어서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악력이 약해지면 손목부터 시작해 여러 부위의 부상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상체 근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따라서 악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있어서나 체력에 있어서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한 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이나 손목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손바닥의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맞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맞섬은 엄지손가락이 손바닥을 가로질러 다른 손가락들의 끝부분과 접촉하기 위해 움직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작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엄지는 손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엄지의 기능이 약화되어 움직임이 저하된다면 손의 전반적인 기능은 상당히 저하됩니다. 팔의 움직임의 대부분은 손의 움직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손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된다면 팔의 기능 또한 저하됩니다. 손의 중증 손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깨의 움직임 제한과 눈에 띄는 근 위축을 보면 손의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손의 전반적인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엄지의 기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내용은 저희 뇌피셜이 아닌 뉴만의 기능해부학을 근거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맞섬은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인데 맞섬은 엄지손가락의 적절한 기능에 필수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맞섬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움직임이 있는데 손목, 손, 허리 관절의 굴곡입니다. 맞섬을 하기 위해서는 손목, 손, 허리 관절이 굴곡해야 합니다. 손가락 쪽 손목, 손허리 관절을 다른 손으로 움직여 오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손목, 손허리 관절의 움직임입니다. 손가락이죠. 요거는 이 관절이 움직이지 않으면 손가락의 끝부분과 다른 손가락의 끝부분이 닿질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고정시킨 채 이렇게만 하면 닿질 않습니다. 이 닿질 않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야, 이 부분이 움직여야 닿을 수 있습니다. 즉 맞섬 자체가 되질 않는 것이지요. 또한 손목, 손허리 관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영상의 주제인 악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한 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손목, 손허리 관절이 굴곡되어야 합니다. 손을 쥘 때 손목, 손허리 관절이 움직이질 않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손을 쥔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쪽 방향으로 보여드려도 이렇게 됩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요. 이렇게 손가락만 구부려서 악력을 발휘하면 갖고 있는 악력을 모두 발휘할 수 없습니다. 손목, 손허리 관절이 움직여서 손을 쥐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손가락만 쥐면 이 모습, 손목, 손허리 관절이 움직이면 이렇게 쥐어집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이렇게 손을 쥐어야 악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를 통해서 손목, 손허리 관절과 악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레로 쿠에버스의 2003년 연구를 보면 손목, 손허리 관절이 엄지의 움직임과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생체 역학적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손목, 손허리 관절의 안정성과 기능이 손상될 경우 엄지를 포함한 손의 전체적인 힘 발휘 능력이 저하된다고 연구에서는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연구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쿠니와 차오의 1977년의 연구에서는 악력을 발휘할 때 손목, 손허리 관절 주변 근육의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손목, 손허리 관절 주변 근육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악력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근육들이 손목, 손허리 관절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국적으로 강한 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및 손목 힘뿐만 아니라 손목, 손허리 관절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5개이듯이 손목, 손허리 관절도 5개입니다. 엄지손가락 쪽 손목, 손허리 관절이 첫 번째이고 새끼손가락 쪽 손목, 손허리 관절이 5번째입니다. 둘째와 셋째 손목, 손허리 관절은 손목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 첫째, 넷째, 다섯째 손목, 손허리 관절보다 가동성이 작습니다. 다른 손으로 직접 움직여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첫 번째인데 요거는 이만큼 움직일 수 있고 요건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이만큼 움직일 수 있고, 이거 해보시면 아십니다. 이렇게 요건 네 번째, 요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의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작은 가동성을 가진 둘째와 셋째 손목 손허리 관절은 손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넷째와 다섯째 손목 손허리 관절의 큰 가동성은 맞선 동작을 하는 엄지손가락의 상호작용을 강화시켜 잡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강한 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과 첫째 손목 손허리 관절뿐만 아니라 넷째와 다섯째 손목 손허리 관절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먹을 손가락만 주면 이 모양을 띈다고 했는데, 이 넷째와 다섯째 손목 손허리 관절이 굴곡하면 손의 뒷모습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까지 쥐어야 악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강한 악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구부릴 뿐만 아니라 첫째, 넷째, 다섯째 손목 손허리 관절도 구부러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운동에 접목시켜보면 철봉을 잡거나 바벨을 잡거나 어떤 운동 도구를 잡을 때에도 손가락을 구부릴 뿐만 아니라 손목 손허리 관절을 구부리며 잡으면 보다 효과적인 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넷째와 다섯째 손목 손허리 관절이 강하게 움켜쥐는 느낌을 받았을 때 악력이 가장 강하게 발휘되는 느낌을 받았고, 강하게 발휘되는 악력으로 인해 상체 근력도 잘 발휘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바벨로우, 데드리프트 이런 계열에서 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운동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